발사 당일 지상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 누리호 주변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오전 10시 내부 전기 설비를 점검하는 등 누리호 발사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누리호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강한 고층풍 때문에 발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정된 발사 시각에 변동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긴장의 순간은 이어졌습니다. 기상 상황과 발사체 상태를 다시 점검한 발사관리위원회는 오후 2시 반, 발사 시각을 처음 계획보다 1시간 늦춰진 오후 5시로 확정했습니다. 오전 11시 반쯤 누리호를 점검하던 중 하부 밸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확인하느라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시 정각, 누리호는 75톤급 엔진 4개에서 밝은 불꽃을 내뿜으며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나로호의 실패 원인이었던 페어링 분리에도 성공한 누리호는 발사 15분 만에 목표인 고도 700km에 위성 모사체를 올려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30분 동안 데이터 분석을 마친 결과 위성 모사체가 목표 고도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단에 장착된 7톤급 액체 엔진이 목표된 521초 동안 연소되지 못하고 475초에 조기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요 발사 단계를 모두 이행했고 엔진 클러스터링과 단 분리 기술 등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성과를 남겼습니다. 누리호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해 5월 진짜 위성을 싣고 재도전에 나섭니다. 드넓은 우주를 오롯이 우리 힘으로 탐험할 수 있을 때까지 도전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누리호의 심장인 75톤 엔진. 지난 2018년 하나의 엔진으로 구성된 시험 발사는 성공했습니다. 누리호는 75톤 엔진 4개를 묶어 1단으로 사용합니다. 4개의 엔진이 마치 하나처럼 작동하는 클러스터링이라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연구진이 누리호 발사에서 가장 큰 고비로 꼽는 부분이었습니다. 엔진 4개를 클러스터링 하는데 그 비행 중에 엔진 하나가 오작동을 하게 되면 발사체 자세 제어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발사 실패도 하게 되고요. 하지만 1단과 2단 로켓은 연수와 분리 모두 시원스럽게 통과했습니다. 우려가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3단에서 발생했습니다. 7톤급 액체 엔진이 예정했던 연소 시간보다 46초나 덜 타고 꺼져버린 겁니다. 마지막 구간에서 탄력을 받아 초속 7.5km의 속도로 궤도에 진입해야 하는데 그 속도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세부 원인과 이런 것들은 저희 기술진들이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위원회 및 내부진들의 검토를 통해서 내년 5월에는 문제가 없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7톤 엔진은 75톤 엔진보다 구조가 훨씬 간단해 원인을 찾고 개선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 5월로 예정된 2차 발사에는 완벽한 상태의 누리호로 미완이 아닌 완성된 발사에 도전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지난주 2차 발사가 하루 연장된 것은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이송후 기립 과정에서 14층 높이 구조물에서 작업해야 할 연구진의 안전이 문제가 됐습니다. 예상됐던 날씨가 이송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송 후 발사대 기립 후 각종 엄브리칼 케이블을 연결하고 점검하는 작업에 발사대에서 작업하는 인원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발사 당일에는 낙뢰와 강풍이 발사 제한 요소가 됩니다. 바람은 평균 초속 15m,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1m를 넘으면 발사가 중단됩니다. 발사대 인근이나 발사체 비행 경로에 낙뢰 방전 현상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지만 현재 예보대로라면 누리호 이송과 기립, 발사에 날씨로 인한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송과 기립 작업이 이루어지는 오늘 우주센터는 흐리지만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바람도 약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발사 당일에는 비 예보가 있지만 양이 적고 낙뢰가 발생할 정도로 강한 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람도 지상풍과 고층풍 모두 발사 기준 이내로 비교적 약하게 불겠습니다. 약하게 비가 내릴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바람은 지금 현재 고기압 가장자리고 크게 지금 현재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발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낙뢰 등 날씨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여행을 기다리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 2, 엔진 점화, 26,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카운트다운 끝에 4시 정각이 되자 1단에서 거센 화염이 분출됩니다. 엄청난 연기와 수증기를 뚫고 300톤에 달하는 힘을 얻은 누리호는 하늘을 향해 힘차게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발사체 1단이 분리되는 모습은 지상에서도 관측됐습니다. 페어링과 2단 분리에 이어 목표로 했던 지구 저궤도의 성능 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를 분리하는 작업까지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16시에 발사된 누리호는 목표 궤도에 투입되어 성능 검증 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발표합니다. 한 번의 실패와 두 번의 연기 끝에 완벽한 임무 성공을 거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오는 8월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달 탐사선 발사와 내년 1월로 잡힌 누리호 3차 발사까지 우주 강대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우주발사 전망대에 모인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누리호의 성공 발사를 응원합니다. 나로 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화염을 내뿜으며 모습을 드러내고 웅비하는 누리호를 보며 전망대에선 더 큰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누리호의 순조로운 비행에 저마다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역사적인 장면을 담아놓습니다. 1차 발사 때는 실패했지만 2차 발사 때 성공을 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올라갈 때 누리호가 멋지고 웅장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멋있었어요. 누리호가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뉴스로 비행 상황을 보며 발을 떼지 못합니다. 잠실이 들린 성공 소식에 발사 불꽃만큼 뜨거운 함성이 고흥 앞바다에 울려 퍼집니다. 우리나라 누리호 발사가 성공됨으로써 우리 세계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누리호의 궤도 안착을 확인한 나로 우주센터 발사 통제동 연구원들도 서로 껴안으며 기쁨을 나눕니다. 그동안의 고생에 복받친 연구원은 안경을 벗고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로 이런 발사체를 만들어서 정말 저까지 뿌듯해지고 과학자님께 진짜 감사를 올리고 싶어요.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우주 시대를 알리는 누리호 발사 성공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에 지친 국민에게 소중한 순간을 선물해줬습니다. YTN 오승열입니다. 오는 8월 3일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달나라로 향합니다. 미국에서 스페이스 X사 로켓에 실려 첫 여정을 시작합니다. 달 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우주 기술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달까지 곧장 가면 38만 킬로미터로 사나흘 정도면 도착하지만 다누리는 150만 킬로미터까지 멀어졌다가 넉 달여 뒤에 도착합니다. 마치 부메랑처럼 우주로 날아갔다가 중력에 이끌려 천천히 달 궤도로 돌아오는 방식인데 시간은 걸려도 연료를 아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달 궤도에 도착하면 100km 떨어진 상공에서 1년 동안 달 표면과 자원을 관측합니다. 가장 큰 임무는 우리나라가 2030년에 쏘아 올릴 달 착륙 검증선이 내릴 장소를 찾는 겁니다. 또 미국이 2025년 달에 우주인을 보내는 계획에도 동참해 우주선 착륙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도 힘을 보탭니다. 우주 강국들하고의 협업은 저희처럼 뒤늦게 출발하는 심우주 탐사국에는 아주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이를 위해 다누리에는 우주 인터넷 검증기와 그림자 카메라, 광시야 편광 카메라 등 탑재체 6개가 실렸습니다. 특히 우주 인터넷 검증기로는 달에서 BTS 뮤직비디오를 전송하는 실험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가 통신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5G나 이런 것들 계속해서 우리가 세계 최초로 구현을 했고요. 사실은 D10 탑재체를 가지고 달 궤도에 가는 거는 세계 최초입니다. 달 표면을 분석하는 편광 카메라는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의 뒷면을 세계 최초로 찍습니다. 다누리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인도에 이은 7번째 달 탐사국이 됩니다. 이후 다누리로 얻은 기술과 새로 개발되는 우리 발사체를 활용해 2031년에는 달에 무인 착륙선을 보내는 게 목표입니다. 치열한 우주개발 경쟁 속에 달에 태극기를 꽂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국 우주 탐사의 서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내비게이션은 물론 스마트폰 이용에 필수적인 GPS. 미국 국방부가 개발한 위성 항법 시스템으로 1983년 대한항공 격추 사건 이후 지금처럼 민간에 개방됐습니다. 음식 배달이나 택시 호출, 금융거래 등 최신 기술 대부분이 위성 항법 시스템 기반으로 이루어지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GPS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GPS는 31개 위성으로 지구 전역을 담당하다 보니 신호가 약해지거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만약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사용료를 요구하면 손쓸 방법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냥 우리는 무조건 미국의 GPS 시스템, 다른 나라의 또 시스템에 무임승차한 게 되겠고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가령 어느 날인가 우리가 GPS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KPS 독자 개발에 나섭니다. 한반도 중심의 초정밀 위치, 항법,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자체적인 GPS를 만드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14년 동안 3조 7천여억 원을 투입해 8개의 인공위성을 한반도 주변 상공에 띄울 계획입니다. KPS는 평소에 GPS와 시스템을 호환하다 비상시 독자적인 위성 항법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GPS의 미터급 오차를 센티미터급으로 줄여 자율주행차와 드론, 로봇 등을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들이 발전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GPS 시스템의 일부를 팔 수도 있고 수출할 수도 있고 첨단 산업을 GPS와 연관돼서 발전시키는데 한 스텝 올라가는 그러한 고지를 점명할 수 있다. 오는 2027년에는 KPS 위성 1호기가 발사될 예정입니다. 2035년 KPS 시스템이 완성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에 이어 세계 7번째로 자체 항법 위성 체계를 확보한 나라가 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준비 관청인 나로 우주센터입니다. 현재 누리호는 1단과 2단의 조립을 마친 상태입니다. 누리호는 발사 2주 전까지 3단에 실용위성 8기를 장착합니다. 이후 1단과 2단 결합체에 위성을 탑재한 3단을 조립하고 최종 점검에 돌입합니다. 이번에 탑재되는 위성은 차세대 소형위성 2호 등 총 8기로 무게는 504kg입니다. 지난해 6월 2차 발사에서 누리호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1.5톤의 위성 모사체보다 탑재 중량은 줄었지만 실용 위성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3차 발사가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이런 실전적인 걸 바탕으로 상용 발사 서비스에 한 걸음 다가간다고 생각합니다. 주 탑재체인 차세대 소형위성의 특성에 맞춰 고도는 2차 발사의 700km에서 550km로 발사 시각도 오후 4시에서 6시 24분으로 변경됐습니다. 차세대 소형위성은 태양열로 에너지를 충전해야 하는데 오후 6시 이후 발사해야 태양빛을 언제나 받는 태양 동기 궤도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가정하고 있는 오차 범위 내에서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목표 궤도에 안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 실패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한 발사 예비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3차 발사에는 지난해 10월 체계 종합 기업으로 선정된 민간기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 조립을 총괄 관리하고 발사 과정을 항우연에서 배웁니다. 4, 5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발사체 구성품에 대한 제작 품질 관리, 그리고 총조립, 그리고 시험 평가에 관련된 발사체 제작에 관련된 총괄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계획이고
해외에선 이미 스페이스X 등 민간 우주 기업이 발사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번 발사를 통해 국내 우주 산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누리호는 오는 2025년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를 탑재하고 4차 발사에 나서는 등 2027년까지 총 3차례 더 실용 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